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봉기 교수의 법부정, 법으로 푸는 정치 풍향계입니다. 자율구독료 오늘 또 모처럼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배명호님 큰 금액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콜드블루님, 신보경님 역시 매일같이 일일 구독료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계속 안 좋아서요. 며칠간은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구조 자체는 이슈 자체는 완전히 다른 것을 지금 이슈 두 개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만 실질에 있어서는 이건 구조는 똑같아요. 뭐냐 하면은 하나는요. 여러분들 90만 배를 우리나라에 있던 비축류 이것이 북한으로 들어갔다느니 하면서 전한길 씨가 여기에 대해서 오보를 내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화가 났고 또 고발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 그 정도에서 그쳤는데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도 뭔가 좀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어제 제 매형께서 아주 우리 법부정 애청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주시면서 아니 그런데 왜 그 90만 배럴이 북한에 들어가고 했던 거 전한길 비판하고 고소 고발하고 하는 거 그것이야 이제 그렇다 치고 그게 왜 베트남으로 흘러 들어갔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나 이상하다. 우리나라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원유 지금 전쟁 석유 전쟁이 벌어져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금 석유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전 세계 국가에서 지금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비축하고 있던 비축유 90만 배럴을 왜 멀쩡히 있던 그것을 베트남으로 그렇게 보내게 됐느냐, 왜 팔아넘기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이상하다. 그 부분이 해명이 안 되면은 지금 전한길 이슈 얘기를 했다고 해서 고발하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선뜻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사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깜빡하고 어쨌든 시간 관계상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넘어갔는데요. 다시 그것을 이제 추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 10여일 전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 정부하고 공기업 내에서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고 제가 또 아는 기자 한 두 명 정도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제가 아는 기자가 상당히 많고 또 제가 여러분 송전탑 설치하고 그 주변 지역 주민들 보상하고 하는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송주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제가 완전히 총괄 연구 책임자로 해서 그 법률 만드는데 제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부 관련된 기자들도 제가 여럿 그렇게 제가 폰에 그렇게 번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교수님 안 그래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지금 상당히 조용하게 지금 쉬쉬하면서 보도를 그렇게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좀 상황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놓쳐버린 90만 배럴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울산에 지금 비축을 하고 있는 비축유 90만 배럴이 전한길은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발을 당했거든요. 산업부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실제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대로 지금 울산에 그대로 비축유로서 존재하고 여전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으로 그것이 팔려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어도 지금 또 다시 더 수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내보내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위 놓쳐버린 90만 배럴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조금 제가 좀 그 위협적인 이런 위협을 느끼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 기자도 저한테 그래요. 이건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됩니다. 대통령까지도 지금 국무회의 13회 국무회의에서 그제 여기에 대해서 전한길 그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강경하게 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보도가 된다든지 제가 방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하면은 그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뉘앙스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철저하게 지금 자료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용에 있어서는 기사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정부가 발언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전해를 그동안의 경과를 그리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전한길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냈는지 하는 것까지도 그 배경까지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여러분들께는 뭐 크게 관심을 안 가지게 관심을 안 불러일으킬 덜 불러일으킬 그런 그 이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전한길 그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전한길 책임져야 된다 법적으로. 이건 가짜 뉴스 너무 지금 에너지 전쟁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을 더 부추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전한길에 대해서 구속 뭡니까 엄중하게 처벌을 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제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공정 보도 차원에서 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소위 완성본으로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법원에서 지금 국힘의 그 가처분 신청이 연달아서 지금 제동이 계속 걸렸죠.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뭐 물론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이 또 주호영까지도 인용이 될까 봐서 겁이 나서 완전히 톡겼어요. 사실 도망을 갔어요.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자기 일 다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그 사퇴를 하고 또 공관위 전형 사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동혁과 합의해서 합의하에 그랬다고 저는 봐요. 아니라고 그렇게 뭐 존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장동혁이 본인 책임은 지금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연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3건이 연속으로 이어졌죠. 누구예요? 배현진, 김종혁, 그 다음에 또 김영환 충북지사까지 해가지고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법원이 공관위원장을 하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대체 장동혁이 법원의 가처분 법관을 향해서 공격을 해서 득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제 당내에서 이렇게 밀리고 하니까 이제는 법원하고 다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의 모습, 당대표의 모습. 이거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놓쳐버린 90만 배럴의 책임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또 자기가 뭐 3전 3패 또 사전 4패를 앞두고 있는 장동혁 입장에서 법원과 계속 다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거는 전혀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만은 실질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에 대해서 책임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다른 곳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주제는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만은 질적 성격으로 본다면은 자기 책임 없다. 다른 쪽으로 책임을 돌린다. 책임을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주제는 서로 성격이 유사한 그런 성격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첫 번째 주제 90만 배럴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정부가 곧바로 전환길 고발을 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정부가 전환길 고발을 하는 것도 고발을 뭐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또 고발한 것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환길 고발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었다. 뭐냐? 대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전해드릴게요. 자,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어제 전환길 그 뭐 아주 저 책임을 형사 책임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제가 했듯이 그것의 연장선에서 제가 후속 그 보도 차원이기 때문에 더 깊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슈 90만 배럴의 진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귀를 열어놓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왜 전환길 공격을 그렇게 심하게 고발을 하게 하고 법적 책임져야 되고 형사 책임지도록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다는 이 말씀 때문에 90만 배럴의 진실, 도대체 90만 배럴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90만 배럴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 지금 베트남으로 지금 갔어요. 간 거는 맞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기름을 우리나라에 지금 들여와도 지금 뭐 부족하다 할 판인데 이것을 왜 내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당장에 뭐 여러분들 우리 법부정 방송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이런 관점에 있어서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또 뭐 보궐선거니 뭐 대구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서울도 선거 뭐 등등 또 그 김영환 또 충북지사 선거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이제는 오늘의 이슈는요. 90만 배럴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기름값이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 문제를 이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은요. 하나의 진실이 또 하나의 진실, 또 하나의 다른 진실을 덮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전환길 이슈로 해가지고 전환길 고발하는 것으로 이 이슈 90만 배럴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환길을 고발하는 것으로 해서 사건이 종결되고 묻혀지는 것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길 그 고발한 거 그것은 그것이고 또 그거보다도 왜 전환길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지라고 하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고 하는 점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정부와 대통령 또 한국석유공사라고 하는 이런 국가 공기업 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환길 허위 주장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환길 허위 주장을 비판하고 나면은요, 실제 정부가 실제로 설명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까지 전환길 문제로 해가지고 함께 끝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 논란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이런 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한 며칠 됐어요. 한 10여일 됐습니다. 이미 3월 20일 날, 지난 3월 20일 날, 제가 오늘은 이제 이것은 해명 방송, 후속 보도 방송이기 때문에 그 보도라든지 이런 거 출처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날짜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저도 이 공정 보도가 되니까요. 또 제가 혼자서 지금 소위 그 소설 쓰는 것이 아닌 것이 되니까 언론 보도의 출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3월 20일 날 연합뉴스 보도에서 어떤 보도가 있었냐 하면은요, 산업부가
한국석유공사의 우선 구매권 미행사 문제를 이유로 해서 감사에 착수했다는 이런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유 울산에 있는 거 그거 우선 구매권이라고 하는 한국석유공사, 대한민국의 한국석유공사가 우선 구매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데, 우선권이 있는데, 구매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데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왜 그것이 아까 베트남으로 그렇게 빠져나갔느냐, 베트남한테 팔려버렸느냐, 우리나라에 있던 것을,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산업부가, 정부가 석유공사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하는 이런 보도가 연합뉴스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25일 날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죠. 석유공사의 실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 산업부에서 몰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3월 25일 날 석유공사 노조에서 성명문을 냅니다. 그리고 또 3월 28일 날 세계일보 보도가 나오고 또 30일 날 북한 유입설에 대한 정부 반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석유가 북한으로, 중국 거쳐서 북한으로 갔다라고 하는, 북한으로 보냈다. 현 정부가 지금 뭐 친미가 아니라 친북, 친중 이런 쪽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북한에 대북 송금 보내고 이렇게 한 것으로 해서 재판받고 있듯이 북한도 석유가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북한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북한 유입설에 대한 그 소문이 흘러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박을 3월 30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드디어 대통령이 바로 그 제13차 국무회의에서 3월 31일 날 대통령이 드디어 이 부분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발언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 발언이 있고 그리고 나서 산업부 장관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전한길의 그와 같은 그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4월 1일 날 엊그제 추가 고발 및 또 재확보 추진 보도, 그러니까 90만 배럴을 우리나라에서 내보냈으니까요. 그게 뭐 수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보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보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구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보냈으니까 구매 우선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산업부도 그렇고 석유공사도 그렇고 자기들이 비난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되고 문책당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어쨌든 내보낸 90만 배럴을 다시 또 어떻게든 다시 재비축률을 다시 확보를 하자. 재확보 추진 보도, 그 다음에 또 전한길 그 고발의 추가 고발, 이런 이제 보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것이 사건이 단계적으로 커졌습니다. 일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선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사건은 아닌 것으로 지금 사실상 상당히 묻혀 있는 그런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는 어제 전한길 고발하는 것으로 해서 메인 이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심 가진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전한길 씨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 방송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몇 명이 사실은 구독자 수 몇 명이 좀 빠져나간 이런 또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조금 기분이 좀 불쾌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또 전한길이 그와 같은 뭐 북한 유입설 이런 것들 북한으로 보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이거 가짜 뉴스,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 저는 책임져야 될 거는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그구들이 제 방송 내용적으로는 좋지만은 그래도 전한길 비판하니까 그렇게 떠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감수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요, 단순한 전한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유튜브의 괴담 사건으로 그냥 묵힐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미 정부하고 석유공사 사이에 상당히 긴장관계 또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네 가지 정도 관점에서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전환길 측에서 울산 비축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식의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주장은요, 현재 공개된 정부 설명 그리고 후속 보도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허위 정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부는요, 지난 3월 30일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공식 반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날 3월 30일 연합뉴스에서도 정부가 이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연합뉴스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관련 유튜브를 형사고발했다고 그렇게 전했고 보도를 했고, 4월 1일 엊그제 한겨레에서도 산업부가 전환길 뉴스 등 3개 채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해서 고발을 했다고 그렇게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구매한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고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행, 반국가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행은 그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간 것을 이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식의 이런 발언은요, 단순히 의혹 제기 차원의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죠. 지금 에너지 위기, 안보 불안, 정권 책임을 한꺼번에 엮어서 사회적 공포를 증폭시키는 이런 선동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강하게 비판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수사도 철저하게 해야 될 사건입니다. 이 점에서 전환길 비판은 상당히 저는 강하게 해도, 아주 강하게 해도, 그리고 또 형사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환길 비판하는 것은, 전환길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위기 상황에서 이런 그 가짜 뉴스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듯한, 에너지 위기에 그 선동하는 듯한 이런 지금 보도를 하는 것 그 자체에 있어서는 저는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해악적인 그런 해악을 끼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전환길에 대해서 또 전환길 외에도 또 뭐 2개 정도 채널이 더 있는 모양이죠. 뭐 동급 비슷한 수준의 그 거구 그 방송들 뭐 있겠죠, 당연히. 어쨌든 뭐 그래도 전환길로 상징되는 이와 같은 그 악성 보도, 이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처벌하고 그러니까 고발하고 하는 것으로 그냥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전환길 주장 가운데 북한 유출 부분은 허위라고 할지라도, 예? 전환길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북한 유출 90만 배를 북한으로 유출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 뉴스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면서 가짜라고 이렇게 허위라고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왜 한국 땅의 비축 기지에 있던 우리나라 땅에 이미 비축돼 있던 비축유 90만 배럴이 왜 해외로 빠져나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지금 석유가 부족하고 석유를 지금 뭐 어딥니까 저기 아라비아 반도 그쪽 편에서 석유를 지금 석유 수송선이 그 반도 거기를 넘어오지도 못하고 하는, 통과를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석유값이 거의 2,000원을 육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 2,000원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버젓이 우리나라 땅에 있던 90만 배럴을 왜 베트남에다가 그렇게 넘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을 내놔야 돼요. 진실이냐, 지금 베트남으로 보냈는데 왜 북한으로 보냈냐 그러면서 가짜 뉴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이런 뭐 반역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몰아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그것으로 해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베트남으로 보냈느냐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급한데 우선 구매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우선 구매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하지 않고 그것을 왜 내보내느냐, 이 부분이 지금 우리는 더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점은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 봐야 돼요. 왜 이 사건이 처음에 보도됐을 당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의 원점은요, 사실은 지난 3월 20일 오후 3시 12분입니다. 3시 12분입니다. 정확하게 연합뉴스가 보도한 그 시간입니다. 3월 20일 오후 3시 12분. 제가 저 역시 가짜뉴스 방송을 한다고 오해받기 싫어서요. 제가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3월 20일 오후 3시 12분에 연합뉴스가 보도한 산업부 감사 착수 기사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기 보도의 제목도 아주 분명합니다. 뭐라고 저기 보도의 제목이 있었냐면은 비축기지 보관 원유 90만 배를 해외로 팔려 나갔다. 산업부가 감사하고 있다. 비축기지, 우리가 국내 울산입니다. 울산 비축기지 보관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팔려 나갔다. 산업부 감사 들어갔다. 우리가 지금 외국에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사들여 와야 되는데 있는 것을 해외로 팔려 나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났어요. 이 기사에서 산업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요. 석유공사가 우선 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아서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국제 공동 비축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길 단어가 아닌 게 지금 나오죠. 석유공사가 우선 구매권,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비축기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축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면은 우선 구매권을 우리나라가 가져요. 한국 석유공사가 우선 구매권을 행사를 했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고 이게 해외로 반출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국제 공동 비축 원유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국제 공동 비축 원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들 석유가 꼭 저기 중동 지역만 석유가 그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석유가 나오고 하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계속 이제 그 석유를 우리가 석유 수송선으로 해가지고 원유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권, 동아시아권 이쪽 편에서는 우리나라의 일정한 그 석유를 우리나라에다가 원유를 비축을 해둬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우리가 아니야. 대한민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울산에다가 국제 공동 비축 원유 비축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급하게 필요할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걸 필요한 동아시아권에 있는 필요한 나라에서 급하게 이것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석유 비축을 해두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 90만 배럴 정도가 그렇게 비축기지에 울산 비축기지에 그렇게 비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대신 이제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우선 구매권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석유 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내보냈으니까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논란의 출발점은요, 북한이 아니라 해외 판매라고 하는 것. 북한으로 보냈다, 이거는 지금 정치적인 공방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문제인데, 북한으로 판매하고 북한으로 반출하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논란의 출발점을 왜 우리나라에 멀쩡하게 있는 석유를 해외로 보냈느냐, 해외로 판매하게 했느냐. 소유권이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왜 우리가 이제 우선 구매권이 있는데 왜 해외로 판매해서 나가게 만들었느냐. 이게 사실은 논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 비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구매권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았느냐. 우선 구매권 미행사에 대해서 왜 이것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석유공사가 정부나 석유공사가 바로 우선 구매권 미행사에 대해서 왜
왜 안 했느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가짜뉴스 논쟁이 그 뒤에 이제 덧붙은 것이지, 원래의 핵심은요, 원래 핵심 이슈는요, 우리가 먼저 확보하고 있었던 그 기름을 왜 놓쳤냐 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안 그래도 지금 그 기름이 부족해서 막 사들이고 비싸게라도 사들이고 해야 되는데, 왜 있던 것을 우선구매권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또는 몰라서 그것을 다른 나라, 베트남이 그것을 사가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정부와 석유공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인데, 그 90만 배럴이 정확히 그러면 어떤 기름이었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짚어봐야 됩니다. 이건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조금 전에 국제 공동 비축 석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거는 대한민국이 원래 직접 소유하고 있던 순수한 우리나라의 기름, 우리나라 소유 기름은 아니에요. 순수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비축유는 아니었습니다. 연합뉴스의 그 3월 20일 보도에 의하면은 이 비축유를 해외 기업 A사가 다른 나라의 기업입니다. 해외 기업의 A사가 울산 석유 비축 기지에 보관 중이던 국제 공동 비축 원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제 공동 비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석유공사가 국내 저장 시설을 산유국 등 해외 기업에 임대를 하는 거예요. 한국 석유공사가 우리나라에 석유 비축하는 저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동아시아권의 그 거점을 우리나라로 해놓고 우리나라의 저장 시설에 석유를 산유국이 샀던 그 해외 기업이든지 그 산유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석유 저장 시설에다가 거기다가 국내 저장 시설을 임대를 하고 비상시에는 우리나라가 해당 물량에 대해서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으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사둔 국가 비축유를 베트남에 그냥 팔아버렸다. 우리가 지금 샀던 것을 베트남에 팔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법적인 소유관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틀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둔 것을 팔았다. 그러면은 왜 팔았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건 왜냐하면 소유권 자체가 우리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 것이 아니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량은 비록 법적 소유권은 해외 기업 소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장시설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있던 이런 그 비축유이지만 정책적으로는요,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한국이 먼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된 전략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남의 물건이긴 하지만 위기 때 우리 안보를 위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제도화된 물량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정부 책임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 때문에 정부 책임이 있다. 석유공사가 책임져야 된다. 정부도 책임져야 된다.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바로 그래서 정부가 책임지고 또 석유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 핵심이 바로 우선구매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부가 아까 연합뉴스 3월 20일자 보도에 의하면은 산업부가 이미 석유공사가 즉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그 석유 비축유가 해외로 판매됐다. 이렇게 지금 그런 취지로 지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사착수에 들어갔다.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착수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지금 산업부에서 공개를 했어요. 3월 20일자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며칠 지나서 3월 25일 날 한국석유공사 노조가 성명을 냅니다. 그리고 3월 28일 세계일보 보도에서 기사가 그대로 나와요. 세계일보에서 어떻게 보도가 나오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에 의하면 3월 28일자 석유공사 노조는 산업부에서 석유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즉각 실시를 한 것에 대해서
탁상행정 그러니까 산업부의 탁상행정의 책임을 석유공사에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산업부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가 비축유 유출이 아니라 해외 민간업체 소유의 국제 공동 비축유가 계약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반출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우선 구매권 행사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과 장관의 공식적인 지시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90만 배럴에 해당하는 구매 예산조차 배정해 놓고 있지도 않으면서 왜 우선 구매권을 석유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석유공사를 질타를 하느냐. 이것도 일리가 있죠. 이거는 우선 구매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을 때 석유공사가 우선 구매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해서 그렇게 우리 걸로 만드는 거죠.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겁니다. 석유공사의 이 석유공사 노조에서의 반발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산업부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또 지난 1월 달에요. 금년 2026년 1월 달에 정부 업무 보고 당시에 산업부가 오히려 이랬대요. 석유 공급 과잉과 저유가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비축 전략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압박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사 노조에서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3월 하순부터 정부와 석유공사 사이에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석유공사 내부에서는 산업부가 정책 오판의 책임을 공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이런 반발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석유공사의 오판에 의해서 지금 석유 비축유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고 예산 확보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석유공사 노조에서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못 가졌을 뿐이지 내부 갈등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은 곧 이 사건을 단순히 석유공사가 게을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만 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우선 구매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한 실무 과정은 당연히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노조 주장대로 장관 지시 그리고 대규모 예산 배정이 필요한 구조였다면 그 책임은 석유공사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책임은 산업부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진짜적인 쟁점은 이겁니다. 석유공사의 현장 대응 실패였느냐, 아니면 산업부의 정책 판단 실패였느냐, 아니면 둘 다였는가. 저는 둘 다 함께 그 책임 공방에 대해서 둘 다 함께 산업부도 석유공사도 둘 다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예산은 왜 제때 배정되지 않았는지, 장관의 판단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단 스톱이 됐는지, 1월 달에 그때는 저유가 전망을 했었죠. 그런데 3월에 위기 대응 사이에 어떤 정책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상황을 전부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에서 석유공사의 일부 관계자, 그 다음에 또 석유공사의 사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르게 되면 이건 진짜 그야말로 이번 오판에 대한 꼬리 자르기다. 이런 꼬리 자르기를 위해서 감사가 진행이 된다면은 안 된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후 대응도 지금 네 번째입니다. 사후 대응도 정말 답답해요. 4월 1일자 수요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요, 석유공사가 해외로 팔려간 공동 비축 물량 90만 배럴의 재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그 해외 기업, 중동의 해외 기업, 산유국의 해외 기업입니다. 그 A사에 제3국에 판매한 것과 같은 양인 90만 배럴의 원유를 한국에 추가 도입하라고 요구를 했고, 석유공사가 그 회사에다가 우리 원유 회사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이미 다시 90만 배를 확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추가하도록, 우리나라에 비축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받았다 그래요. 석유공사는
계약상 우선구매권 행사 대상을 석유공사가 대여하는 저장시설의 최대 용량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석유공사가 대여하는 저장시설의 최대 용량이 90만 배럴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제때 우리나라에서 우선구매권을 행사했다면 처음부터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뒷수습이죠. 이제 와서 다시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우선구매권 행사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그냥 사들이면 돼요. 우리 것으로 해서 명의 변경 소유권만 바꾸면 돼요. 우리가 지금 사들이는 것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선구매권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정부와 석유공사하고 사이에 있어서 엇박자나고 잘못 정책 판단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베트남에다가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메꿔야 돼. 메꾸고 우리가 다시 우선구매권 행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놓칠 때는 놓쳐놓고 나중에 같은 물량을 다시 거기에다가 구해와서 다시 메꾸겠다 하는 꼴입니다. 완전히 이런 안 해도 되는 짓을 지금 한 거예요. 국제 석유 지금 확보 경쟁이 치열한 이 시점에 이런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요, 정말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국가 에너지 행정의 난맥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과정에서요, 한 가지 더 강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요, 이재명 대통령의 분노,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제13차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노했죠. 전환길 발언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산업부가 전환길 고발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이런 잘못을 덮기 위한 정치적 방책이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전환길 고발로서 정부와 석유공사의 오판이라고 하는 것, 잘못됐던 것, 이것을 덮기 위해서 화를 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고발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환길의 허위정보 당연히 엄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엄단하는 것이 정부 내부의 우선구매권 미행사 이런 문제,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대응 실패 문제, 산업부와 석유공사 사이의 책임 공방, 이것을 모두 다 덮어버리는 연막탄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 순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0일 이미 산업부 감사 착수 우선구매권 미행사 논란이 이미 있었죠. 먼저 있었죠. 그리고 3월 25일 날 노조 성명이 있었죠. 28일 날 세계일보 보도까지 나왔죠. 그러면서 산업부와 석유공사 갈등이 완전히 언론 보도에 의해서 터뜨려졌습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야 3월 30일 날 전환길이가 정부에 대해서 전환길이 가짜뉴스 보도를 하자 가짜뉴스 반박을 하고 정부가, 그리고 31일 날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에서의 분노 표출과 뒤이어서 산업부에서 전환길 등등 3개의 유튜브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했다. 그리고 4월 1일 날 추가 고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쭉 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국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정부가 원래 자기 책임 논란에 몰려있던 상황에서 전환길 괴담을 강하게 때리는 방식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기게 만든 것 자체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거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 실책을 가리려고 했다면 그것 또한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전환길은 전환길대로 책임져야 하지만은 정부도 정부대로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환길의 허위 선동이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을 지워주는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서 정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정리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딱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전환길의 북한 유출설, 90만 배를 북한 유출설, 이거는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대한 고발과 수사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논란의 시작은 3월 20일 산업부가 인정한 우선구매권 미행사 문제였고 3월 25일, 28일에는 석유공사 노조가 산업부의 꼬리 자르기를 공개 비판했을 정도로 정부와 공사 사이의 갈등이 이제 불거졌다는 거죠. 언론에서도. 그리고 정부가 3월 30일 날 가짜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전환길에 대해서 3월 31일 날 대통령 발언 행사 고발로 강경 대응에 나섰고 4월 1일 날 뒤늦은 이제 다시 그러면 90만 배를 다시 메꾸도록 그렇게 동구권으로부터 그렇게 다시 고 석유 저장 시설에 다시 메꿔 넣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그 재확보 추진 보도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제대로 보려면은요.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돼요. 하나는 전환길은 허위 선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안 보내도 됐던 붙잡을 수 있었던 90만 배럴을 왜 놓쳤는지 베트남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 사이에 누가 어떤 판단을 했고 어디에서부터 꼬였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가짜뉴스 비판 강하게 해야 돼요. 정부 실책 비판은 오히려 더 강하게 실책 비판은 또 비난은 받아야 됩니다. 허위 정보를 처벌하는 것과 국가 실책을 사과하는 것은 그거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같이 둘 다 동시에 해야 돼요. 그것이 책임 정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90만 배럴의 진실을 끝까지 따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갑자기 생뚱맞게 90만 배럴이 왜 오늘 저 방송에 저 버프정 방송에서 이것이 이슈가 됐느냐? 좀 여러분들 생뚱맞은 이런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어제 방송에 그 추가 후속 보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현재의 석유 확보 전쟁 중에서 너무나 지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완전히 노발대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노발대발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분노하면서 이건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그 북한 유입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법적인 관점에 있어서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좀 장황했죠. 장황했지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해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오늘은 두 개 이슈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장동영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처분에 있어서 3전 3패 한 거죠. 지금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패배의 원인을 자기가 책임이 있는데 자기 내부에서, 자기 진영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가처분 법관을 오히려 공격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김종혁에 이어서 죄송합니다. 배현진, 김종혁에 이어서 김영환의 가처분까지도 잇따라 인용이 되면서 국힘은 이미 공천, 징계, 절차 운영 이런 데 있어서 3전 3패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지도부는 먼저 공천 과정에서 어떤 위법성과 절차 하자가 있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여기에서 지금 세 건의 그 가처분 사건을 모두 다 그 판단을 했거든요.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를 겨냥해서 딱딱 그냥 골라먹는 배당이다, 자의배당이다 그러면서 왜 국민의힘 정당의 가처분 사건만, 공천 관련 가처분 사건만 딱딱 거기 합의 51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인용을 하느냐. 그러면서 법원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법원이 연달아 제동을 걸자 가처분 인용으로 해서 공천 절차에 대해서 공천이 과하다 그렇게 제동을 걸자 장동혁 그 지도부에서 자기 반성을 하기보다는 법원 공격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천의 위법 가능성을 돌아보는
대신에 공천이 왜 위법했느냐, 왜 가처분이 인용이 됐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다시 되새겨보는 것은 하지 않고 사법부가 정당 정치의 정치 개입 세력처럼 사법부를 정치 개입 세력처럼 몰아가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지도부의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와 같은 공격 방식이 법리적으로도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장 대표는 법원에 질의를 했고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기가 면피하려고. 권성수 그 51부 재판장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을 본인에게 먼저 배당한다는 그런 취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그 사건을 골라먹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한테 배당해서 가처분 인용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서 이것이 충격적인 그 재판장의 답변이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법원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어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원칙이 정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요, 이거는 이제 모두 다 민사사건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행정사건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민사사건으로 일단 들어와요, 가처분은. 그래서 서울남부지법에서 민사신청 합의사건은 51부가 원칙적으로 담당을 해왔다. 이것이 원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51부가 계속 이번 사건에 대해서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 연초 사무분담에 따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송사가 많아서 51부, 52부가 일부 나눠 맞는 경우도 생겼는데 원래는 51부 거라는 거죠. 기본 구조는 사전에 정해진 사무분담에 따라서 51부에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51부에서 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법원은 장동혁 대표나 국힘으로부터 왜 사건이 이렇게 배당됐느냐 하는 이런 그 질문을 받은 사실도 답변을 한 사실도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없는 말을 장동혁이 지금 한 거죠. 장 대표의 충격적인 답변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 이게 없는 답변,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힘이 한 발 더 나갔어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에서 서울남부지법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냐라고 하면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규탄을 했고, 특정 재판부가 사실상 전담재판부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까지 국힘 당에서 했습니다. 또 장 대표 대표 비서실장은 장동혁 비서실장이 있어요.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확인한 사실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대목이야말로 국힘의 논리의 취약성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무엇을 확인했는지, 그것이 공식 답변인지 단순한 문의인지 이런 명확한 제시도 하지 못한 채 재판의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공세부터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혹 제기는 근거보다 의혹 제기가 먼저 나왔고 설명은 나중에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 감시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으로 읽히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바로 이 지점에서 더 국힘이 장동혁이 비판을 받아야 되죠. 장동혁 본인도 법관 출신 아닙니까? 퇴직한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되는 인물이 법원의 기본적인 재판 시스템, 특히 연초 사무분담이라든지 사건 유형 배당 구조 이런 것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신청 합의 사건이 특정 부에서 주로 담당되는 이런 구조, 관할 법원마다 사무분담으로 사건 성격별 배당 틀이 짜여져 있다는 점은 법조인이라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특정 판사가 마음대로 사건을 골라 가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면 둘 중에 하나죠. 진짜 몰랐다면 법관 출신이라는 이름이 무식할 정도로 기본 시스템 이해 자체가 부족한 것이다. 알고도 그랬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당내 공천 파동의 책임을 사법부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법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의도적으로 자극한 것이라는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장동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이거는 정말 매우 좋지 않은 수위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국힘이 공천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법원에서 연속적으로 제동이 걸렸고, 그러자 지도부가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묻는 대신에 왜 저 재판부가 계속 맞느냐, 남부지법이 우리 국힘의 공간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법원이 공관위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공관위가
법적 한계를 넘었는지를 심사를 했던 겁니다. 정당의 자율성 존중돼야 되죠. 그러나 그 자율성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을 때만 보호되는 것입니다. 정당의 공천 절차가 당헌 당규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컷오프를 하고 당내 징계와 공천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면 그건 정치 개입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적법한 사법심사 절차를 한 겁니다. 국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요, 사법부를 공천관리위원회다, 국힘의 공천관리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비꼴 게 아니고 왜 자기 당, 즉 국힘의 공관위가 법원의 심사 대상이 돼서 가처분이 인용이 됐느냐, 계속 줄줄이 인용이 됐느냐, 이것을 스스로 되물어 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다가요, 이번에 이제 이정현이가 물러나면서 새로운 공관위가 지금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새 공관위가 출범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조금 정신을 제대로 차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완전히 휘저 놓은 것에 대해서 박덕흠 새 공관위원장하고 공관위에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이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 공관위의 박덕흠 의원이 모든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을 하겠다.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이정현이는 그런 식으로 안 했잖아요. 장동혁이 비호 아래 이정현이는 특정인을 제거하고 배제하는 이런 공천 절차를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덕흠이 얘기했던 모든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을 하겠다.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기존 공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자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더욱이 지도부는 과거 공천의 무리수와 절차 하자를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했다, 지적했다, 정리한다. 이제까지 잘못했던 것 이번에 정상적으로 잘 진행해 주기 바란다. 사과해야죠. 그런데 당대표는 법원이 배당 잘못하고 있다. 독식하고 있다. 특정재판부가, 특정법관이. 그러면서 재판부가 국힘의 공관위원장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의 메시지를 스스로 충돌시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투명한 절차를 말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절차 위반 가능성을 따진 법원 판단을 정치 개입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법원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3전 3패를 당했다면은 법원의 배당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왜 3번이나 졌는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천 과정의 위법 가능성,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무리한 컷오프, 그리고 징계, 무리한 징계,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것을 외면한 채 가처분 법관을 때리는 방식은 법리적으로도 빈약하고 정치적으로도 자충수를 두는 겁니다. 도대체 판사 출신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퇴직한 지 몇십 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주호영 같은 경우는 젊을 때 지금 정치를 한 30년 했잖아요. 젊을 때 평판사 때 법관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었는데도 지금까지도 법리에 대한 사고가 여전히 지금 남아있고 이번 가처분 인용이 된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판사를 지금 부장판사까지 하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퇴직한 지, 그런데도 이렇게 헷갈리고 있으면 됩니까? 퇴직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으면서 법원의 기본 시스템도 모르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다면은 그렇다면 무능한 거예요.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공격을 위한 공격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쪽이든 지금의 장동혁 발언은 당대표라고 하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발언이 아니고 완전히 궁지에 몰린 그런 정치인의 이런 발언이었다.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이런 발언은 장동혁이 얼마나 지금 궁지에 몰려서 지금 불안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조영 사건이 나오게 되면은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한동훈까지도 수성갑에 지금 등판하게 되는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장동혁이 되게 조급한 거죠. 그러니까 조영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기가 조급증에서 이런 오판을 했고 과오 발언을 했고 그리고 또 이미 스스로 당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당을 더 불리한 자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장동혁이 지금 완전히 얼굴 벌겋게 하면서요. 자기가 지금 완전히 지금 저 엉뚱한 지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